4월 30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간고사 관련한 프로그래밍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서 모두 다 확인을 했고요. 카피킬러 문서의 경우 간혹 요약본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 따로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서를 근거로 모두 한 땀 한 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는 모두 피드백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거 제 나이 맞죠? 농담입니다. 평균 점수 궁금하시죠? 네, 평균 점수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점수를 제가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가 70점을 부여했습니다. 70점. 70점을 기준으로 부여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70점. 그 제한 시간을 벗어난 경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한 시간 내에 대부분이 제한 시간 내에 보내주셨으니까 70점을 드렸고, 감점 요인은 딱 하나 뒀습니다. 뭐냐? 표절. 사실 제가 이거 영상을 지금 오늘 한 3번째인가 4번째 찍고 있어요. 물론 엔드 단어까지 찍으면 꽤 많은데 풀로 한 20분 이상, 30분까지 찍은 것들도 지금 있어요. 옆에 있는데, 옆에 컴퓨터 파일에 있는데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불필요한 말들을 좀 한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얘기 또 이번에 뭐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동영상보다는 조금 매끄러울 겁니다. 네. 왜냐면 했던 말들이 이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끄러울 거예요. 대신에 말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찍고 다시 봤는데 찍을수록 빨라져. 왜냐면 머릿속에 할 말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으니까 밀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해야지라고 의식하고 있을 건데 혹시라도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70점을 갖고 있고요. 70점을 갖고 있고, 감점 요인은 딱 하나. 표절. 그런데 혹시 나 감점된 거 아니야? 궁금하죠? 근데 감점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감점하기 전에 메일을 보냈어요. 질문 메일을. 자, 이거 이건데 이거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질문 없이 중간고사 점수는 몇 점입니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메일은 수신 받은 분들이죠. 그렇게 수신 받은 경우에는 감점 없는 거예요. 감점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감점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확인 메일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납득이 되면 점수 조정 없고 이거는 분명히 표절이다 싶으면 그때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왔죠. 그러니까 감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점을 갖고 감점은 하나 표절, 그리고 이제 가점 요인들을 제가 항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너덜너덜하죠. 이게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혼자 만지작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점 요인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조금만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뒤에 이름이 있어서 안 보여드리면 안 돼서 조심스럽네요. 네. 프린트 F, 사이즈 오브, 논리 연산, 일반 연산, 모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썼는지 그리고 변수 선언에 대해서는 0점부터 뭐 2점까지, 뭐 주석도 주석을 좀 썼는지 주석도 몇 점 어디 0점부터 몇 점까지, 그리고 컴파일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사선 에러다,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 그리고 뭐 이제 구성 뭐
간략하게 헬로 월드 수준인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는지 그런 구성된 점수 이런 것들로 쭉 가점 요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70점의 이 점수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른 방식을 했었는데 이번 컨셉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이 그냥 한 학기만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 아무래도 다음 학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해봤어요. 왜냐면 대면 시험이 가장 좋거든요. 대면 시험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근데 대면 시험이 아닌 경우는 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생각을 좀 빼내고 어느 정도 다 뺄 수 없겠죠. 왜냐면 제가 봐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 공정성을 좀 이렇게 좀 추구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요거까지는 정리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요 메일을 제가 일요일까지 일부러 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메일 수신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메일을 왜 월요일날 열었네? 근데 왜 화요일 이후부터 받았지? 라고. 그 월요일날 열어본 거는 뭐냐면 한 다는 아니고 50%에서 70% 정도 랜덤하게 막 클릭해서 열어본 겁니다. 그 열어본 건 뭐냐면 요 각 항목에 대한 항목 있죠? 점수 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 정도면 중간 정도 되겠다. 그래서 중간되는 학생들 기준을 쭉 잡아놓은 겁니다. 월요일날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잡아놓고 이제 그걸 제가 익히는 거죠. 그 학생의 했던 그 정도를 이게 중간이야 중간. 왜냐면 처음부터 점수를 높게 주면 나중에는 막 더 높을 수가 없잖아요. 또 처음에 너무 낮다가 나중에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중간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채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주관적인 걸 좀 배제하려고 했고요. 공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균 점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제 나이 아니죠? 평균 점수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거 아니고 전체 점수를 엑셀에서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보통 제가 평균 점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막 학생들이 물어봐요. 대면 수업할 때 평균 몇 점 정도예요? 라고 하면 왜 궁금한데? 라고 하고 알려주거든요. 대충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범위를 알려줬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한번 쭉 긁어서 점수 모두 합계를 하고 그리고 전체 수강 학생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동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썸 그다음에 쓱 드래그 엔터 해서 합계 나오고 자 총학생 나누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 나온 게 너무 길게 끌었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앞에 동영상 이거 한 15분쯤에 얘기했어요. 지금 8분이네요. 네. 81.21점 81 그러니까 81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정도는 81점이고요. 여기에는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 0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본 학생들만 하면 점수가 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순서가 쫙 정해져 있어요. 다음 말씀드릴 거는 편차. 편차는 뭐냐면 제가 처음 기준했던 거 이거는 이 편차는 대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차를 제가 어느 이하로 맞추냐면 보통은 보너스 점수. 여러분들이 대면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그 발표 점수거든요. 손 들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그 점수를 보너스 점수로 지금 갖고 온 건데
수업 인증 메일 보낼 때 보너스 점수 받잖아요. 그 보너스 점수 2개 이하로 하려고 일단은 기준을 한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점수 너무 못했어. 뭐 70 몇 점이야. 자, 그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가 지금 어느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 30분 찍어놓은 영상에 이거를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근데 또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의 뭐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고 해서 이렇게 상세한 예는 안 드렸는데, 네, 충분히 만회 가능합니다. 만회 가능하고요. 점수 편차는 제가 그 정도로 의도했어요. 의도한 바로는 가급적이면 하나에서 2개 사이, 그러니까 보너스 점수 하나에서 2개 사이 정도를 의도한 건데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충 점수를 쭉 훑어보면 기준적으로 한 5점에서 7점 정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시간을 넘어서 제출하신 분들이 보통 한 분반에 평균적으로 한 분반에 1명 정도씩 계세요. 1명 정도씩 계십니다. 점수 기준은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신 분들의 가장 아래 점수를 넘을 수 없다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기준 점수 70점에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시간대별로 근소하게 뭐 1시간 이내, 30분 이내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감점 몇 점 정도로 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넘은 분들은 감점이 조금 더 되는 경우죠. 거기서 조금 많이는 안 했고요.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원래는 시간이 넘으신 분들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감점을 하더라도 받은 이유는 일단 많이는 안 됐고요. 몇 분 계셨고, 근데 결석이 돼요. 결석 처리가. 그래서 결석 처리 때문에 좀 받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안 봐도 되네. 이게 제가 적어놓거든요. 어떤 것도 얘기해야지. 한 리허설을 한 5번 했으니까 하니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적 나중에 학점 받을 학점이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작년의 경우에 처음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몇 주를 약속하고 한 거였어요. 이제 학교에서 자, 요거 한 2, 3주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면 수업 할 거야라고 이제 저희 교강사뿐 아니라 학생분들한테도 이렇게 공지가 갔었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좀 연기하면서 쭉 전체가 온라인 수업이 된 거거든요. 작년 1학기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특수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평가는 지금 2, 3, 4학년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 분들도 이제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뭐 A가 몇 %, B가 몇 %, C가 몇 %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수평가는 A만 몇 %. 근데 상대평가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A는 30%까지인가를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강사가 알아서 재량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그런 룰이 없어요. 룰이 없고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또 길어질까봐 지금 막 자제를 하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차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걸 의도했던 거고요. 아마 기말은 조금 더 편차가 좀 높을 겁니다.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 다 됐나? 네. 시간이 15분 거의 딱딱 맞아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수업할 거를,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스키를 배울 건데요. 아스키, 프린트F, 스캔F를 배울 겁니다. 물론 순서는 스캔F를 좀 먼저 배울 거예요. 스캔F 배우고 아스키, 프린트F인가? 하여튼 뭐 순서는
원래 챕터 순서는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스키를 먼저 배울 건데 먼저 아닙니다. 아스키 배울 건데 그 아스키는 제가 대면 시험할 때 대면 수업할 때 항상 문제를 냅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매 학년 심지어 1학기 때 내고 2학기 때도 내고 그래요. 그 아스키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이 스펠이 ASCII거든요. 근데 ASKI 한글로 아스키. 또 어떤 학생은 기억나요. 아즈키 또 되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 아스키는 항상 시험을 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가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낼 겁니다라고 하면 기억을 하겠죠. 근데 그거 이제 이 정도는 왜냐면 아스키는 프로그래밍 쪽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냥 공용된 컴퓨터 쪽에서는 상식 같은 겁니다. 아스키. 그래서 재밌어요. 배울 거고 이제 프린트F는 우리 프린트F 많이 했는데요. 네, 프린트F 기억나시죠? 프린트F 처음 배울 때 제가 %d, %s, %x 요 네 개만 우선 배웁니다. 점점 늘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챕터 그쪽 관련된 챕터 나가면 다 배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배울 때 질문들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서 이거 안 되나요? 여기서 이게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그거는 중간 시험 끝나고 전후 아마 그때쯤 배우게 될 겁니다 라고 했죠.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프린트F에 대해서 다 배울 거고요. 프린트F 기능이 아마 오늘 보시면 좀 막강할 거예요. 막강 해봤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머 중에서 C 언어를 하다가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이 프린트F가 없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프린트F를 잘 쓰면 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프린트F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C++나 뭐 C샵이나 자바나 이런 계열에서 프린트F를 대체할 만한 게 있습니다. 비슷해요. 사용법도 비슷해요. 어쨌든 오늘 이제 프린트F 된 걸 모든 걸 배울 거고 스캔F, 스캔F도 배울 겁니다. 자, 17분인데 제가 요 바로 앞에 동영상도 사실은 20분을 다 찍었는데 제가 그 컴퓨터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옆에 경고가 뜨더라고요. 옆에 뜨면서 제가 20분이 넘어가면 혹시 동영상 끊기면 다음 거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는 딱 끊겼어요. 그때. 근데 혹시 몰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다음 수업을 할 건데 이제 다음 동영상은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다음 동영상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3월 달부터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자, 4월 20일까지 꼭 이거를 들으시고 설치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실습을 합니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다음 동영상 클릭하기 전에 제가 3월 20일인가 언제쯤 올린 영상을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맥북이에요. 나는 리눅스를 써요. 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컴파일러 검색해 보세요. 해당 OS에 설치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컴파일러에 다양한 옵션을 쓰지 않아요. 컴파일러에 가장 단순하게 소스 코드 추가해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가 텍스트로 쭉 그 콘솔이라고 하죠. 쭉 출력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컴파일러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맥북이나 리눅스의 경우에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다른 거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컴퓨터도 없어.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AS가 있어. 그래서 설치를 못해.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웹 컴파일러 써야 되잖아요. 우리 썼던 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그럴 경우 온라인 gdb.com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썼던 게 tutorialspoint.com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아마 오늘 배우는 스캔F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니까 온라인 gdb.com도 뭐 원활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실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도 안 돼. 다른 컴파일러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gdb.com을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컴파일러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나?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까지가 표준이고요. 여기까지가 필수 시청이고 다음 주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요. 다음 주부터는 조건문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는 반복문을 배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 갖고는 크게 활용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내가 이거를 왜 배우는 거지? 이거 갖고 뭐 유형학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아마 오늘 스캔F를 쓰고 뭔가를 하면 내가 조금만 응용하면 뭐 계산기, 뭐 가계부, 좀 비슷한 거 만들겠네. 아니면 우리 다른 수업에서 쓰는 물리, 화학 얻어 쓰는 어떤 수식 입력하면 값이 나오는 만들 수 있겠는데 아마 오늘 될 겁니다. 왜냐면 스캔F를 배우면 제가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음 주에 배우는 if 조건문이라고 하죠. 조건문.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 배우는 반복문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닌데요. 나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요. 네. 몰라도 만들어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이후에 배우는 것들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나은 성능으로 좀 더 간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그걸 배우는 거지. 아마 반복문까지 배운 다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숙련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또 괜히 또 이렇게 시나리오에 없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버벅거리네요. 네. 어쨌든 오늘 수업까지만 하면 이렇게 단답 형식 프로그램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건문 들어가면 이제 예사항들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이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컴퓨터에게 굉장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동영상 혹시 제가 이 동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